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달린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저성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화면 중독 외전 드라마 중독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중독 외전 드라마 중독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장님, 이번 드라마 중독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그해 우리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닥터장님께서 요즘 화면에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드라마, 그죠? 100일회쯤에 요즘 화면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아마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봉삼 씨랑 저랑 이제 둘 다 요거 재밌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네네. 요거 외전 요거 나오겠는데, 라고 이제 화면 중독을 뭐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미 그렇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뻔한 전개였다. 그렇죠. 저희 드라마 중독 시간에, 저번 드라마 중독 시간에 이제 네. 저희가 유미의 세포들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네. 본의 아니게 이 화면 중독의 대표 그 가문 킬러 2명이서 로맨스부를 연달아서 40대 노총각 아저씨 2명이서 그래도 우리도 이 로맨스가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전문 어떤 리뷰어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저씨들의 리뷰밖에 차린 게 없어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네. 어떤 우리 방송의 조금 공신력, 진정성 이런 걸 위해서도 올해는 또 이제 또 뜨거운 사랑을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 신봉삼 씨 그 드라마 소개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제가 먼저 드라마 그의 우리는에 대해서 간략한 작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라마 그의 우리는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SBS에서 방영된 청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네, 이번 주에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영이 종료가 됐고요. 김윤진 감독이 메인 연출을 맡았고, 이나은 작가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네. 이나은 작가님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24부작 전지적 짝사랑 시점, 그리고 MBC 심야 시간에 방영이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미니 시리즈 연애미수 등 주로 웹드라마 위주의 경력을 좀 이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랑 이야기를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제목만 그렇습니다. 들어봐도. 네네, 사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 공중파에서 이제,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드라마가 첫 작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첫 작품 치고도 굉장한 내곡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김윤진 감독님도 그렇고, 전작들을 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커리어가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요러한 새로운 얼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점이 좀 놀라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완성도 있고, 좀 공감 가는 이야기, 네네. 좀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인물들의 어떤 표현, 뭐 아름다운 영상미 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입소문을 좀 탔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사가 이제 스튜디오 N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네네.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원작이 좀 따로 있는가 이 드라마가 요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자연스럽게 생기는 작품인데, 그 드라마의 방영과 동시에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기 시작한 프리퀄 웹툰 그해 우리는 초여름이 좋아 라는 작품만 있고, 요게 원작은 또 따로 없다고 해요. 오리지널로. 네네,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작사 스튜디오 N의 뭐 전작들이 여신강림, 스위트홈, 유미의 세포들. 스위트홈 우리 김수불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런 이제 웹툰 원작의 드라마들 많이 제작해왔던 제작사인데, 이게 본 드라마가 첫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 드라마가. 첫 작품부터 이렇게나 좀 잘 만드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웹툰 원작의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좀 쌓은 다음에 네네. 첫 오리지널 작품 굉장히 좀 완성도 있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나은 작가님이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전달 방식에 고민이 많았다. 네. 그러다가 청춘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평범하고 리얼해서 오히려 몰입하게 되고 과거를 추억하게 됐다. 거기에서 왜 그의 우리는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지필 배경을 좀 인터뷰로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10년 전 휴먼 다큐의 주인공이자 자기밖에 모르는 싸가지 전교 1등 국연수 역의 김다미 씨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먼 다큐의 주인공이자 그늘에 누워서 낮잠 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는 의지도 없고 전교 꼴등 부잣집 도련님 최웅역의 최우식 씨가 이제 연기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네. 최우식 씨하고 김다미 씨는 영화 마녀 이후에 느리네. 3년 만에 제외하면서 그렇죠. 두 번째로 호흡을 좀 맞췄습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대적인 판타지, 관계졌죠. 액션, 요런 영화였는데, 이제 로맨스로는 또 첫 번째 호흡이시라고 네네. 하고요. 두 번째 호흡을 그렇게 맞추셨습니다. 두 사람의 학창시절부터 친구이자 다큐멘터리 PD로 10년 만에 두 사람을 촬영하며 관찰자의 시점에선 김지웅 역의 김성철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요. 채용의 부모님 가게 알바를 하던 인연으로 채용의 매니저 일을 맡게 된 구은호 역의 안동구 배우. 네네. 그리고 채용과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최정상 아이돌 NJ 역의 노정의 배우가 죄송합니다. 이거 예뻤나요? 예뻐서 이게 사심이 들어갔네요. 사랑에 빠졌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군요. 네네. 국연수의 유일한 친구이자 작가 출신 술집 사장 이소리 역에는 박진주 배우가 열연을 펼쳤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성철 배우와 안동구 배우가 스위트홈에 함께 출연했던 이력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 김수불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스위트홈. 아마 이 제작사에서 제작했던 드라마다 보니까 이제 출연했던 배우들이 또 자연스럽게 또 캐스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김성철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자 패거리의 특수감염자 정의명 역을 연기했었고 네.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었죠. 그렇죠. 안동구 배우는 그린온 집단의 그 말년병장 좀 일찍 죽었었는데 병장 역할을 좀 맡았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좀 있었고요. 주연들은 물론 훌륭한 조연들의 현실적인 좀 생활 연기가 빛나면서 사춘기 시절에 풋풋했던 우리 기억을 시청자들에게 떠올리게 한다는 공감이 굉장히 줄을 이루었고요. 네네. 반응은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면서 글로벌 TV 시리즈 탑10 9위에 그리고 비영어권 TV 시리즈 4위에 버라이어티 트렌딩 TV 차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드라마 10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조금 화제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한창 방영이 진행되던 1월 중순 스마트 미디어 랩 클립 조회수에서도 모든 예능 드라마 가운데 재생 건수 전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이게 그 TV 시청률 조사에서는 크게 퍼센트를 맞습니다. 차지하지 못했는데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이버 TV 클립이나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가지고 뭐 예고편이나 아니면 송공개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요런 게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 가지고 드라마의 기대감이 후반부로 갈수록 좀 상승했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막 더불어 가지고 드라마의 OST들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본방 시청률에 비해서 온라인을 통한 재시청이나 아니면은 조금 화제성이 굉장히 유독 높은 작품이었다. 요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언급을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화면 중독에서 아닙니다. 그의 우리 눈도 내가 키웠다. 아닙니다. 겸손해야죠. 아닙니다. 제발 좀 겸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는 국내에서는 웨이브하고 넷플릭스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해외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작품 소개를 마치고 우리 닥터정님께서 등장인물을 포함한 전체 작품의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PD와 친구였던 담임 선생님의 부탁으로 네네. 이 네. 전교 1등을 하던 국연수는 전교 꼴찌인 채용과 한 달간 리얼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둘은 첫인상부터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입학식 때 이제 막 상 받으러 나가면서도 막 약간 쟤는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보이네. 막 약간 쌈딱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연수가 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이제 그래도 네. 이제 같은 신입생으로서 좀 친하게 뭐 좀 지나고 싶어가지고 채용이 네. 미소를 싹 지어주는데 연수는 되게 네. 뭘 봐 이러면서 차갑게 대하죠. 그렇죠. 야, 뭘 봐. 눈 깔아, 이씨. 아유, 띠껍게. 그런 느낌으로? 이 연수는 도서관에서 이제 자기보다 책을 많이 본 그 순위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순위 1등이 채용이라는 걸 알고는 놀랍게도. 이름이랑 얼굴이 뭐 며칠은 안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죠. 거기서 물어봐가지고 이제 채용을 찾아가요. 그 도서관 안에. 그러니까 찾아가서 네네. 이제 너 뭐 전교에서 성적 몇 등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렇죠. 전교 꼴찌임을 확인하고는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뭐 사건들이 뭐 종종 있어 왔으니까 둘의 사이가 이제 다큐 시작하기 전부터 좋지는 않았겠죠. 좋을 리가 없죠. 네. 맞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했던 연수는 어떻게든 좀 악착같이 공부하고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반면 약간 맞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인지 아니면 그 한량 같은 그 성격 때문인지 네네. 우리는 뭐 항상 그 채용은 항상 무언가 하려는 의욕 없이 한량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성격도 성적도 가치관도 다른 둘은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서로가 좀 다르다는 거를 좀 그 느끼긴 하지만 이상하게 좀 서로에게 끌리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촬영 마지막 날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겠죠. 너무 부끄러워. 그 뒤에 이제 연수는 이제 최영우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이제 둘 다 대학에 합격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네. 연수의 그 집안 경제 사정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연수는 웅이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 점점점 나쁜 여자,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이동이 그거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니네. 약간 섞였네요. 왜 네네. 재밌는데 네네. 나중에 우연한 계기로 또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두 사람의 어릴 적 다큐가 역주행하면서 또다시 운명적으로 둘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를 찍게 되는데 과연 이 촬영의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헤어졌다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시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줄거리 속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의, 방구석 일열, 이런 어떤, 공중파 영화 프로그램에, 우리가 갖다 대도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좀 그러면 드는데요. 줄거리 유튜버로 좀 이건 아닌가? 뒷보게트를 차겠다, 혼자서. 유튜버 준비를 죽고 싶나, 씨. 준비를 좀 해봐야 되나? 굉장히 훌륭한 줄거리 속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줄거리 속이 잘 들어봤고, 저희 작품에 대한 전체 감상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닥터님 그 드라마에 대한 전체 감상 좀 어떠셨는지? 네, 저번 그 요즘 화면에서 소개해 드렸을 때는 이제 보던 중이었고, 한 네네. 7화까지 봤었나? 네. 이제 드라마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야, 드라마, 이게 오랜만에 진짜 너무 잘 만든 드라마를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는. 네네. 일단은 뭐 주연 배우들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그 최우식 배우가 그 뭐 기생충 마녀 뭐 이런 작품들에서도 연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뭐 엄청 막 쩐다. 뭐 이 정도까지 그렇지.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뭐 주연급도 아니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근데 논란은 좀 있더라고. 기생충에서는 자기가 주연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량이 더 많다. 근데 솔직히 주연급이긴 하죠, 기생충에서. 급이긴 하죠. 근데 뭔가 임팩트가 중요한 네네. 역할이긴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엄청 연기가 쩐다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작품이 아무래도 최우식 본인한테도 좀 연기로서는 이제까지 중에 좀 최고의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네. 최우식 배우의 연기력을 이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네네. 저 그 김다미도 김다미 배우도 뭐 이태원 클라스에서 뭐 연기가 좋긴 했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더 좋더라고요.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이전에 했던 작품들은 조금, 김다미 배우의 좀 이미지 캐스팅 같은 느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딱 보여지는 느낌 그대로를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주로 좀 연기를 했다면은, 네. 요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좀 입체적이면서 깊이가 있는, 그런 연기가 좀 보이더라고요. 김다미 이제 씨가. 약간 네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기의 폭을 한 100% 다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네네. 아무래도 주연이다 보니까 네네. 드라마하고 주연이다 보니 좀 그런 네네, 게 그렇습니다.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김다미 또 작품 선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이태원 클라스도 그런 이번 것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좀 잘 나가기 때문에 약간 좋은 대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배우들도 막 그렇게 막 인기 많은 배우들도 이제 항상 좋은 작품을 선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그냥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김고은 배우도 비슷한 시기에 가장 핫한 배우지 않습니까? 김고은 근데 배우도 예. 김고은 배우도 작품들이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한 개씩 자기 매력을 100% 잘 못 보여주는 작품들을 좀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네. 저는 그래도 김고은 배우도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좀 그만큼 히트작이 이제 그 연기한 횟수에 비해서 히트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중간에 좀 안 이게 히트를 못 친 작품들 좀 끼어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뭐 네네. 변산 뭐 이런 거. 드라마 그러니까 히트를 못 쳤다는 거지 뭐 이렇게 나쁜 작품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요번 작품도 좀 잘 선택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김다미 배우가. 네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약간 반응을 했었는데 네. NJ로 나온 요 노정희 배우 왜 실실 웃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역으로 예전에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이제 언제 이렇게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지.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배우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아역 배우들이 뭐 역변 이런 얘기도 좀 많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연기 생활을 좀 하다가 이게 성인 배우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 이게 우리가 그냥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아역 하다가 성인 배우가 됐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지. 네. 사실 그게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역으로 연기를 할 때 하는 연기랑 성인 배우가 되어가지고 하는 연기랑 또 전혀 다른 연기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 그 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보면 또 아역을 하다가 잘 성장해가지고 또 성인 배우로도 자리를 잡는 배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김유정 배우라든지. 그렇습니다. 요번에 또 옷소매 불국구동 나온 또 이세영 배우라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줄줄 깨고 있거든요. 뭐 본의 아닌 게 또 여배우들만 얘기하고 소름 돋아. 있는데. 소름 돋아. 아니요. 뭐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쨌든 간에 요 노정희 배우도 아역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맞습니다. 어른 역에 이제 연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연예인 드라마에서. 역할로 나와서 그런지 너무 빛나 보이더라고요. 머리도 좀 노랗게 해서 그런지 그게 맞아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조금 너무 전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죠? 뭐 연예인 그 안에서 연예인 캐릭터. 연예인 역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드라마 안에서 너무 전형적이다, 혹은 너무 안 붙는다 배우하고 막 이런 느낌이 주기가 쉽거든. 근데 굉장히 정말로 아이돌 같더라고, 느낌이. 진짜 그죠? 아이돌 가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약간 그런 이게 좀 일반 사람 그 드라마 안에서도 일반 그 다른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착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찰떡같이 소화를 하고 너무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옛날 그 드라마 차태현 씨하고 아이유 씨 나왔던 프로듀서에서 김수현 씨 나왔던 그 프로듀서에서 아이유 씨가 약간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도 너무 전형적이지도 않고, 또 거기 안에서도 약간 뭐 비트는 캐릭터를 비트는 약간 현실성 있는 느낌도 좀 있고. 그죠? 좀 불쌍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캐릭터를 보면서 되게 연예인이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캐릭터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약간 공감과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잘 소화했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죠? 뭐 그렇게 막 분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드라마 대사들이 좀 유치하지 않아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이 주연 배우들의 좀 약간 감정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여주는 드라마였잖아요. 네네. 이 사랑,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 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좀 대사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좀 명확히 좀 알아듣기 어려운 대사들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네네. 뭐 그런 대사들도 있긴 했지만, 뭐, 아무리 뭐 연인 사이였어더라도 뭐, 100%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씩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헤어졌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후에는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좀 서로한테 더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의. 그래서 맞아. 말을 아끼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몇 마디 안 하지만
그 최훈 같은 경우에는 말을 계속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냥 말을 많이 맞아, 안 맞아. 하고. 예. 남자들이 좀 그렇죠. 네. 여자들이 이게 여성분들하고 좀 다르게 남자들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선택인데 조금 그렇게 말을 입을 다물어 버린다든가 그죠? 네. 오히려 숨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채용이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채용 저도 캐릭터가. 뭐 그 지금 방송이라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원래는 굉장히 과묵한 스타일이라. 과묵이 아니라 그 아싸입니까? 아싸. 아, 아싸도 맞고요. 과묵도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 채용 캐릭터가 이게 오히려 몇 마디 안 하지만 그 몇 마디 대사들이 더 꽂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명대사들도 맞아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주인공 두 명이 이제 좀 서로를 싫어하면서 이 다큐 촬영이 시작됐지만 좀 서로에게 끌려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마지막 촬영에서 사귀게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그렇죠. 서로한테 끌려서 사귀게 됐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다큐 촬영, 이 끝에도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보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멀어진 두 사람의 사이의 벽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 것인가. 뭐 요런 게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고, 네. 그 채용을 좋아하는 연예인 NJ, 국연수를 좋아하는 김지웅, 그다음에 막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지, 소시오패스 같으면서도 약간 썸의 느낌이 약간 있는 장도율 팀장, 뭐, 네네. 요런 주변 인물들이 이제 약간 둘의 결합을 막 방해하는 요소로서, 그렇죠. 결합을 방해하기도 하면서 약간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결여나 아픔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네네. 그러니까 뭐 채용하고 국연수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채용하고 NJ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막 준다든가 그죠? 그렇죠. 왜냐면 둘이 공감대를 막 형성하는 부분들 김지웅하고 국연수가 막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미궁속으로 빠뜨리는 이런 사실은 재미가 있었던 금방 것 같아요. 얘기하신 그 두 명이 어떻게 보면 그 내면적으로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내면적인 생각이 많이 아픔이나 들었어요. 이런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또 드라마가 또 그렇게 안 만들어주죠. 드라마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런 설정들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동삼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제 조금 채용과 국연수의 풋풋한 학창 시절이 그려지면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풋풋해. 제일 먼저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줄거리 좀 해주셨지만 전교 1등하고 꼴등의 어떤 휴면 다큐가 역주행한다라는 설정이잖아요. 이 드라마 그렇죠. 시작이 이제 10년 전에 찍은 다큐가 10년 후에 역주행을 한다. 뭐 이런 역주행 설정이 굉장히 때문에 두 번째 다큐도 뭐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요런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 그러니까 다큐를 그냥 찍는다. 이런 설정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이런 다큐를 찍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10년이 지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런 설정. 굉장히 조금 입체적이면서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죠. 집안 형편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국연수가 좀 어려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약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막 애쓰는 모습을 김다미가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반대로 뭐 저도 동네 소문난 부잣집 도련님 한량같이 자기가 관심 있는 일 외에는 만사 귀찮고 무기력한 채용 역할에 채우식이 너무 찰떡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딱 그런 캐릭터 같았어. 그냥 너무 느낌이. 실제로 그런 얘기도 좀 하셨더라고. 작가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 채용역의 최우식 배우하고 그 국연수 역의 김다미 배우를 캐스팅한 시점에서 드라마 됐다. 이 드라마는 됐다라고 조금 안도를 했다. 거의 확신을 했다. 캐릭터랑 성공을. 너무 맞아떨어져서. 너무 많이 맞아떨어져서 사전 인터뷰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심지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한 70% 정도 캐릭터를 이제 구현해냈다면 그거를 배우들이 김다미 배우, 최우식 배우가 150%까지 더 풍부하게 더 만들어냈다. 이런 그 이야기도 좀 캐릭터들을. 하셨을 정도로 오히려 자기가 배우들을 보면서 그 나머지 각본에서의 캐릭터들에 대한 영감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찰떡이었다. 배우들이 역할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보는 시청자들이 그냥 느껴지지 않았을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학창 시절이 시청자들의 어떤 진짜 고등학교 시절
막 자기 첫사랑 시절 이런 어. 것들을 조금 떠오르게 하는 그런 큰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최우식 때문에 드라마를 좀 보게 됐어요. 저도 저도 좀 보게 됐는데 진짜 훌륭한 캐스팅이었다. 뭐 김다미도 굉장히 훌륭한 캐스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사람 케미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 좋더라고요. 뭐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남녀 배우가 나와가지고 주연이 둘 다 이쁘고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멜로를 찍으면 아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우리가 좀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어떤 느낌까지도 들었냐면 정말로 이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뭔지 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가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던 진짜 깊은 어떤 서사가 있는 관계처럼 정말 보여지는 거야, 이 두 진짜 사람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굉장히 그래서 보면서 싸우는 모습들마저도 뭔가 케미가 어. 느껴지는. 맞아요. 티격태격 하는 모습도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면서도 정말 현실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 굉장히 훌륭했고, 뿐만 아니라 조연급 배우들도 진짜 두루두루 어디 하나 빠지는 캐릭터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거의 뭐 캐스팅이 이 드라마에 진짜 7, 8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모든 걸 열심히 계획대로 막 성공한 삶을 살 것 같았던 국연수는 현실에 이제 치여가지고 까칠하고 당당하던 모습을 다 죽이고 이제 흔한 이 시대의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월급쟁이로. 그냥 쩔어 있던데. 맞아. 그리고 대책 없고 삶에 아무런 목표나 의지가 없고 막 나무 그늘에서 그냥 누워 자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던 채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아티스트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좀 점이. 약간은 이제 반대가 된 거, 지향하는 점이. 맞아. 이게 너무 우리들의 인생을 현실 고증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씁쓸해지면서도 그러니까 재밌는, 이게 포인트였어요. 억지로 막 노력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란 맞아. 게 뭐 그런 맞아, 걸 좀 맞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느껴지더라고, 드라마 초반부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 드라마가, 전체 드라마가 이제 좀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인물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요런 시선을, 드라마에 투영하고 있다, 이러는 게 잘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크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전작들이 없는 작가님의 각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조금 훌륭한 상황들이나, 이야기들, 인물들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장르의 특성상 아까 우리 닥터장님도 좀 대사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게, 너무 이게 멜로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지거나 순간순간 뭔지 알죠?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게 막 진짜 막 너무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대사들이 막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드라마 전체 대사들도 부분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이제 현실성을 잃지 않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눌 법한 대화들이라 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뭐 사랑과 이별로 좀 아파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그죠? 이게 계속해서 조금 대사들로 환기시켜주고 상황들로 환기시켜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올려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회상씬 현재씬 할 것 없이 이제 전체적인 영상미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가 영상미 너무 훌륭했고 OST하고 시너지도 너무 좋았어요. OST. 이게, 일단은 오프닝부터가 좀 마음을 좀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그 음악만 들어도 훌륭했고. 약간 설레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설레고 힐링이 되고, 그죠? 막 과거에 우리가 막 너무 찬란했던 젊었던 시대로 막 돌아가는 거. 찬란했었나요? 아니요, 약간 찬란하진 않았습니다. 돌아서 생각해보면. 찬란했던 것 같이,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느껴졌던.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방송이니까 찬란했던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그렇죠. 다들 찬란했죠. 근데,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찌질했던 과거들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만 할 수 있는 찌질함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젊었을 때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뭐 이런 실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꼭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젊었을 때 어떤 찌질함들, 치기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찌질하지만 뭐 용기 있었던 행동들. 돌아보면 굉장히 진짜 좀 찌질했지만 그때 아니었으면 그런 행동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찬란하게 느껴지는. 그거 다 추억 보정입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거를 또 다 까먹게 된다고. 좋았던 거 뭐 기억 남아. 어쩔 수 없어.
전철살인 지려버렸네. 네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현실적인 어떤 환기를 잘 시켜주는 드라마였다. 요 드라마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OST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그 채용의 작업실 배경이 된 수원시 뭐 행궁동, 네. 화성 돌담길 같은 배경이나 아니면 두 사람의 고등학교 시절의 배경이 된 뭐 서울중앙고등학교의 어떤 고풍스러운 교내 풍경 이런 것들. 뭐 진짜 동네나 너무 뭐 장소 같은 아름다웠고.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로케이션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제가 자주 요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드라마의 재미 유무를 떠나가지고 한국 드라마들, 그 한국 영화들, 뭐 한국 영상 컨텐츠 제작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너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네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잘 찍는다라는 수준을 떠나가지고 그런 이제 로케이션을 찾아내는 기술들, 노하우들, 네. 그런 로케이션에다가 이야기를 붙이는 기술들, 뭐 거기에다가 OST 같은 것들을 곁들이는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발전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뭐 드라마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빵! 아, 이거 왜 안 나오나 싶었네, 이거. 내가 얘기하고 말지. 이게 바로 국뽕 빌드업이다. 네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화 전반이 다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요계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의 분야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느낌이 요 드라마를 보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전체적으로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와 훌륭한 각본, 그리고 또 뭐 완성도 높은 아름다운 연출과 영상미까지 두루두루 좋아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까지 굉장히 기분 좋게 때로는 질질 짜면서 재밌게 본 드라마였다. 네. 이런 생각이 뭐 좀 내용도 들었습니다. 내용이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 작년에 또 자재작년이었나요? 기생충이나 네네. 거기에서 이제 뭐 최우식 배우, 거기서 유명한 최우식 배우라든지 마녀도 네네. 해외에선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도 그렇고 이태원 클라스도 드라마로서 그렇죠. 되게 유명해졌었고 굉장히 그러다 넷플릭스를 보니까 통해 가지고 해외에 소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네네. 주연 두 배우들에 대한 그 팬들이 해외에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을 것 드라마도 같습니다. 잘 만들었지만 요 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드라마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흥행하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고요.